자, 두 번째 소식. 문재인 대통령 G7 초청 수락했다는 기사 한겨레 보도했는데요. G7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다. 트럼프에게 화답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15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을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G7은 낡은 체제로 현재 국제 정세를 반영하지 못해 이를 G11의 12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데 문재인 대통령 생각은 어떠시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정상회의 주최국은 다른 나라를 초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한국, 호주 등 러시아 그리고 인도 등 4개 국가를 초청을 했고요. 여기다가 브라질 한 나라를 더 초청할 것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반중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 G7 회담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보수 세력들과 유튜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문재인 대통령이 친중이고 시진핑의 명령을 듣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는 김일성, 김정일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민주당이라고 말을 하다가 더 이상 그게 먹히지 않으니까 그게 시진핑으로 넘어갔는데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G7 초청을 수락할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이번 판에서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른 기사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강대국 갈등, 우리 경제의 부담, 이란 이례적인 발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등에서 우리가 고생을 하게 될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홍콩 보안법 문제로 전방위로 충돌을 하고 있는데 G7에 우리를 초청했다는 것은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미국 편을 들어라라는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강대국의 갈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그런 줄타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약소국이 운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잘 살아남으려면 처신을 잘 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강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는 와중에 사드도 배치를 저희가 한 상태고요. 최근에 또 증설을 했죠. 이것이 또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문제를 잘 해결해 가야 되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서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당국과 함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적절한 솔루션을 내줄 것을 저희가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난달 이 법안이 통과된 직후에 미국과 홍콩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해서 중국을 비난했는데, 한국은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라면서 원칙적인 입장만 냈죠.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보다는 중간에서 저희 나라의 상황에 맞게 처신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G7의 초청을 받은 건데, 긴밀히 주시한 게 아니라 사실 중국을 비난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초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간에서 입장을 잘 고려해서 나가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역량 기대해 보겠습니다.